기원전 597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성탑에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Was destroyed, and if your important religious home city is badly destroyed, it stays in memory for a long time.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느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러나 포로 신세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천루의 도시가 그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빌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바빌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 즉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전쟁, 정복, 파괴. 과거의 역사에서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이 그랬죠. 그들은 강했으며 야망에 넘쳤고 서아시아 전역이 그들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죠. 이 제국의 수도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둘레만 20km에 달했고 18만 명이 살았으며
거리엔 인도, 중국, 지중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온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빌론은 오늘날의 맨하튼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정복자이자 건설왕이기도 했죠. 그는 바빌론이 세계의 중심임을 입증하기 위해 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탑은 순전히 흙으로만 건설됐으며 오늘날의 30층 높이와 맞먹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 탑의 꼭대기에 도시의 주신인 마르둑을 안치했습니다. 마르둑은 모든 신들의 왕이기도 했죠. 하나, 이 바벨탑보다 후세에 더 유명해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신이 아닌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이것, 바로 공중정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빌론의 신전 에사겔에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주인공은 바빌론의 젊은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동북쪽 메디아 왕국에서 온 아미티스 공주였죠. 얼핏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이 결혼식은 엄청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إن الملك البابلي نبوخذ الثاني 600 قبل الميلاد حاول إضعاف أو إسقاط الإمبراطورية الآشورية بتعاونه مع الملوك الميديين وعلى الأخص كيخسار.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서아시아는 당시 바빌론과 아시리아 그리고 동북쪽의 메디아 왕국이 팽팽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메디아 왕국의 키악사레스 왕이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세력 균형이 깨지고 만 것입니다.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은 아시리아로 쳐들어갔죠. 결국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 수도인 니네베가 함락됨으로써 멸망하고 맙니다. 젊은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아미티스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또한 은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선물을 아미티스에게 주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훗날 그리스인들은 공중정원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공중정원은 단지 하나의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비 아메티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방수 문제, 나무 운반, 수로의 배치,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바빌론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쌓아온 모든 지적 역량이 총결집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폭포처럼 떨어진 물은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힌 수로를 따라서 정원 곳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방문했다면 울창한 산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중정원 내부엔 1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방들이 있었으며
그 방들의 중앙엔 너른 광장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먼 북방에 있는 산악국가에서 사막 한가운데로 시집온 아메티스가 향수병에 걸리자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그녀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풍경을 고스란히 그녀 곁에 옮겨줌으로써 아내인 아메티스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결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공주가 살았던 북방 메디아에 있는 수백 종의 꽃과 나무들을 바빌론으로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바빌론의 불가사의한 건축물 공중정원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사후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그가 죽은 지 43년 만인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고 맙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죠. 바벨론의 상징이었던 바벨탑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군사용 전망대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파괴를 명령합니다. 그 후 바빌론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불길과 함께 바빌론의 영광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설의 도시 바빌론입니다.